부장님이 이쪽에 아마 여기가 자리실 겁니다. 예. 네, 주말인데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께서 오늘 먼저 모두 발언해 주시고 제보해 주시는 분 소개해 드리면서 기자회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의응답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의 총괄선대위원장 천하람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나라 공익신고사의 신화를 쓰신 분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압박을 이겨내고 수많은 생명을 지켜내신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님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김광호 부장님은 현대차 세타2 GDI 엔진의 결함 사실을 인지하고 회사에 보고하였으나 오히려 회사로부터 기밀 서류를 절취하고 유출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되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이에 부장님은 회사 내부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한국과 미국의 국토부에 알렸고 결국 현대차가 엔진 결함을 인정하고 수십만 대의 리콜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김 부장님의 공로를 인정하여 정부에서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참여연대에서는 의인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 부장님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당시 규정상 최대치인 2억 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셨고 미 교통안전국으로부터 현대기아차에 징수한 과징금 30%에 해당하는 2,43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280억 원의 보상금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김 부장님의 사례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보상금 한도 규정을 없애고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얻은 수입의 30%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올해 1월 9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 부장님은 당시 언론 보도를 막고 국민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힘써온 어떤 분에 대하여 증언해 주실 예정입니다.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된 자료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현대자동차 품질전략팀 부장으로 일했던 현대차 엔진 결함 공익제보자 김광호입니다. 저는 2016년 현대자동차 재직 당시에 세타2 GDI 엔진 안전 관련하여 중대 결함을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제대로 리콜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축소, 은폐한 사실을 내부 감사실에 제보했지만 묵살당했고 엔지니어 양심으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익 제보를 했습니다. 이후 2017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과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보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받아 현대기아차의 세타2 GDI 엔진 리콜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엔지니어로 살아왔기 때문에 정치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공영훈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동탄 시민을 포함한 우리 사회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공익제보 활동을 통하여 자동차 리콜은 되었지만 회사 내에서 리콜 은폐를 도모하고 공익제보자를 해고하고 형사 고발했던 핵심 책임자들은 아직까지 처벌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국회의원까지 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TV 뉴스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공영훈 후보는 한마디로 권한유착 기술자입니다. 최초 세타2 엔진 중대 결함을 세상에 알리는 기사를 낼 때 경향신문 모 기자님에게 직간접적으로 연락해서 기사 내용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분이 바로 공영훈 당시 홍보실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기자를 통해 공영훈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대기아차가 회사 블로그를 통해 결함은 미국에서 생산된 차에만 해당된다면서 우리나라는 무관하다는 역대급 허위 사실을 올린 것도 당시 공영훈 후보가 실장으로 있던 홍보실 주도 아래 행해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공익 제보를 진행하면서 회사로부터 해고와 형사 고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의 허위 보도 때문에 엄청난 고초를 겪었습니다. 공익 제보가 목적이 아니고 중국에 기술을 팔아넘겨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일처럼 묘사한 낙인 기사를 포함한 수많은 모욕적인 기사들의 출처가 어디겠습니까? 당시 현대차에서 홍보실장으로 언론 담당 중력이셨던 공영훈 후보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동탄 시민들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민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만약 근원유착에 앞장선 사람, 불법적으로 대기업 이익을 지키기 위해 소비자 안전을 내팽개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입법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적을 통해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황당하게도 공영훈 후보의 외벽 현수막에 큼지막하게 적혀있는 문구는 대한민국 미래엔진 공영훈입니다. 정작 현대기아차의 엔진이 도로 주행 중 폭발하여 불타는 것을 은폐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 미래 엔진을 자처하고 있는 행태인 것입니다. 공영훈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대차 재직 시절 공익 제보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의 목소리도 못 들은 척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소속 당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정치를 하고자 후보로 나선 것입니까? 현대기아차 방탄하셨듯이 여의도 기득권도 방탄하실 것입니까? 저는 공영훈 후보가 자문해봤으면 합니다. 기업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결함을 은폐했고 그 일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던 공익 제보자를 폄훼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국민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부디 현명한 답을 찾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강호 전 부장님 오늘 이렇게 참 쉽지 않은 일이셨을 텐데 용기 내서 또 당시 공영훈 후보의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 앞에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얼마 전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공영훈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봤자 본인이 몸담던 회사의 로비스트 정도의 역할밖에 더 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참 김종인 위원장께서 감이 좋으신 것이 그때는 이런 내용을 모르시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김광호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어떤 사익을 추구하고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과거가 있었던 분이라는 게 다시 한번 또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혹시 우리 언론인 분들 우리 부장님께 좀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한번 좀 받아보겠습니다. 저 MBC 구수은 기자입니다. 공영훈 후보가 당시 현대차에서 홍보실장을 맡으셨던 거 말고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좀 개입하셨던 뭐 증거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제가 기자회견문에서 말씀드렸듯이 2016년 9월 달에 경향신문, MBC 시사 매거진 그리고 연합뉴스 TV 등과 인터뷰할 당시에 기자들이 공 후보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들었었고요. 상당히 압력이 지금
강하게 들어와 가지고 기사 나가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제가 그 전에는 저는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홍보실장이 누군지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기자를 통해서 직접 전화가 와가지고 상당히 힘들다. 기사 나가기가. 기사는 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톤 조절이 될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부장님께서 그 연락 직접 받으셨다는? 아니죠. 기자한테 기자를 관리를 평소에 많이 다 연락처를 다 가지고 있고 기자하고는 그분이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자들 다 평소에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평소에 관리하던 형태로 그렇게 그 당시에는 기사화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연락을 취하고 막 그렇게 뭐 광고주니까 그야말로 뭐 대기업의 광고주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갑질 아닌 갑질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그때는 당시 했었습니다. 뭐 저도 정말 그 회사로부터 해고당하는 것까지는 각오를 했었는데 터무니없는 내용을 붙여가지고 형사고발까지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결국에는 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까지 받아가지고 회사는 조사하지 않고 저를 공익 제보자를 압수수색하고 조사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게 다 회사에서 그 뭐 획책했던 그런 사람을 뭐 누명을 씌우고 없는 내용을 덮씌워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홍보실, 대언론, 뭐 대관청 관리하시는 그쪽에서 다 주관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 이름은 사실은 거의 기억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유일하게 언론 관련해서는 그분이 그 당시에는 책임자였습니다. 책임 담당 중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참 오랫도록 기억하면서 이분이 회사에서 과연 어떻게 또 성장해 나가는지 그런 걸 좀 지켜봤었죠. 나중에 결국 사장까지 뭐 진급하시고 그렇게 회사 그만두신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그럼 뭐 관련해서 녹취나 이렇게 나는 메시지 같은 게 좀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자료 같은 거? 네,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뭐 제가 직접 뭐 연락하고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영훈 후보가 당에서 공천을 받고 지금까지 선거운동도 하고 있는 그 시간이 좀 있었는데 선거를 12일 앞두고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제가 뭐 마땅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회가 없었는데 뭐 최근에 확정이 되었고 등록까지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라도 말려야 되겠다. 그분이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무슨 일을 할지 너무나 눈에 훤히 내다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개인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좀 피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게 전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발벗고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으로는 그야말로 공익제보자를 그야말로 해고 정도는 제가 각오했었는데 뭐 형사고발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그야말로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나중에 제가 제보했던 내용들이 다 진실이었고 회사에서 은폐했다는 것이 미국 교통부에서 조사 결과로 다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사 기소돼 가지고 지금 품질 관련 책임자 현대기아차 법인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한테 한 번도 해고나 형사고발에 대해서 사과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뭐 회사에서 지금까지 했던 허위 보도라든지 그리고 공익 제보자에게 가했던 그런 압박에 대해서 뭔가 양심적인 어떤 그런 좀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저도 제가 뭐 정치에 직접 뛰어들 수도 없는 그런 성향이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 이 정도가 아닌가. 제가 사실 뭐 누구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측면을 떠나서 최소한 이런 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현대자동차 재직 시에 돈 많이 벌었을 거니까 그 돈으로 노후에 편안하게 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 계속 회사에서 했던 그 형태를 보시면은 뭐 공익제보자 압박하고 뭐 은폐하고 결함 은폐하는데 앞장서서 홍보하고 광고주로서 갑질하시고 뭐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이 정도 질문 없으시면 제가 그래도 좀 저도 좀 듣다 보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진짜 공영훈 후보는 꼼수와 어떤 은폐의 귀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적 이익이나 본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무슨 일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꼼수도 얼마든지 쓰고 또 그걸 최대한 가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은폐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본인의 아들에게 30억 전역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에 꼼수를 부려가지고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 본인이 어떤 회사의 이런 굉장히 민감한 공익제보를 억누르고 그 기사를 지금 억압하는 그런 자리에 있던 그런 중요한 인물이 그 현대차 계열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본인의 사적 이익을 더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공영훈 후보는 정말 사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꼼수 쓰고 은폐하시는 거는 뭐 하실 수 있겠지만 공적으로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직분을 담당할 수 있을 자격은 저는 전혀 없는 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대 계열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뭐 갑론을박이 있고 그게 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뭐 이런저런 변명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부장님의 증언을 통해서 아시듯이 진실은 결국은 밝혀집니다. 꼼수 쓰고 은폐하고 하는 거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현대자동차 그 거대한 조직에서 세타2 GDI 엔진의 결함을 은폐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가고 조사가 이루어지면 진실은 밝혀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공영훈 후보 지금 받고 있는 여러 어떤 꼼수나 내부자 어떤 정보 이용 같은 그런 부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고 나서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 화성을의 유권자분들은 얼마나 정말 부당한 결과를 맞이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후회하실 결정을 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오늘 현대자동차 부장을 역임하시고 한국의 대표적인 공익제보자이신 우리 김광호 부장님의 말씀을 우리 화성을의 유권자분들께서 꼭 한번 잘 새겨 들어봐 주시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또 쉽지 않은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